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미수습자의 유해가 아닌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호남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전일빌딩 총탄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조건부로 수용했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미수습자의 유해가 아닌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선체 밖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발표에 유실 우려로 마음을 졸였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바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유골이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신발 등 유류품과 함께 뼈 조각 6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가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 발표하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어젯밤 7시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에 유골은 미수습자의 유해가 아닌 동물뼈 7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명이 나는 바람에 지금 시신이 그렇게 해서 뼈가 내려왔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 국과수 관계자들은 유골의 외관상 돼지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유골을 수습해 정확한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신발은 안전화로 현장 작업자의 것인지 세월호의 승선자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SNS 등을 통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수습자의 유해였을 경우 그동안 제기된 유실 우려가 현실화돼 다른 미수습자들의 유해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뼈라 하더라도 세월호 선체 밖에서 발견된 만큼 해수부의 유실 방지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도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락가락하는 공정과 뒤늦은 설명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구차도에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배수를 위해 선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초에는 목포 신항으로 옮긴 뒤 진행될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서 할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용접을 통해서 진행될 고정 작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해서 한다. 몇 시간 뒤 돌연 인양 현장에서 구멍 32개를 뚫기로 결정했다가 기름 성분이 일부 나오면서 또다시 중단했습니다. 배수 천공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목포 신항의 저방 또는 거치 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공과 절단 등 작업 일정이 속속 진행되는 데다 공정마저 오락가락하면서 가족들의 신뢰감은 바닥 수준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가족들은 인양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설명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제대로 가족들한테 제시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정보 전달도 오히려 언론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취득을 해서 가족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가족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가족들의 똑같은 항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계속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현재 광주가 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기온이 무려 19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데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감기 환자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 오늘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 4.5도, 장성 5.3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이 13도, 구례와 보성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입증할 총탄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무더기 탄환이 발견된 전일빌딩에서 실제로 총탄이 발굴된다면 5.18 진실규명 작업도 큰 걸음을 떼게 될 전망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천장을 긁고 지나간 탄흔이 가득한 전이빌딩 10층에서 총탄 발굴을 위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이빌딩의 원형 보존을 위해 천장에서 형광등 기구만 뜯어낸 뒤 육안으로 천장 속을 들여다보며 탄환을 찾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천장 안에서 탄환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사용 총기 종류를 바로 분석하고 탄환 파편만 발견돼 분석이 어려울 경우 국과수 본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환이 발견되면 탄흔 발견에 이어 헬기 사격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탄환이 나와줬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파편이나 부분이라도 나와주면은 그 총탄의 종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국과수는 총탄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오는 30일까지 전이빌딩 뒤쪽 외벽에서 탄환 자국을 추가로 찾는 조사를 이어갑니다. 지난 조사에서 걸림돌이 됐던 외벽에 있던 고압 전선도 한국전력과 협의해 임시 철거했습니다. 전이빌딩은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항거한 장소이며 문화복합시설과 관광자원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 지난 1월 탄흔 185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일빌딩의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1차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기울기와 지지력, 집안 침하 등이 모두 이상이 없거나 허용치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진단을 수행한 용역업체는 구조 해석과 공학적 추가 조사 등을 마친 뒤 4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광주 제주 간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광주와 제주 사이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매일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신규 취항으로 광주 제주 간 노선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하루 12회에서 14회로 늘었고 소송 인원도 한 달에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가결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는 일단 반대하지만 박 회장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보고 관련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장 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자금 계획서를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채권단의 결정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조는 산업은행을 방문해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 고용 안정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매각에 따른 인수 대금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여 개사로 구성된 협력업체 협의회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기술 유출과 함께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고도의 전략적 기술 유출과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북부 유출로 제2의 쌍용 자동차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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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대선 전국 속에서 정치권이 가세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매각 작업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4차 산업혁명에 7,640억 원을 투자합니다. 조한익 한전 사장은 나주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대토론에서 디지털 한전으로 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같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에너지가 융합하고 연결되는 중심 역할을 주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2,2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이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맡겨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의 올해 인력 채용 예상 규모는 2,2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한전 1,200명, 한전 KPS 500명, 한전 KDN 137명 등으로 나타났고 농어촌공사는 215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호남 경선이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이 두 후보가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본선에서는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인 60% 득표율을 올린 건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힘으로 또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뤄내고 호남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민주당보다 이틀 앞서 호남 경선을 치른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4% 득표율로 다른 두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호남인들의 투표 전략이 각 당의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 대선 본선에서는 호남이 전략적 밀어주기 투표 행태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 본선에서도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과거처럼 누구에게 80%, 90% 갈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후보를 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광주 전남에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간다. 민주당의 남은 순회 투표가 각각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안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다가오는 민주당 순회 경선 결과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권 교체 이후를 생각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정권으로는 과감한 개혁이 어렵고 문재인, 안철수 구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정의당 중심의 진보적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또 5.18 진실규명과 문화도시 사업 완성, 친환경차와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광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인 심상정 상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와 비전도 발표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심상정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하신 광주 시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광주 비전을 발표를 하셨는데 먼저 광주 비전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5월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미래 성장 동력을 비전으로 담았습니다. 5월 민주항쟁 진실을 규명하고 전남도청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또 교도소 자리에 민주인권 테마 파크를 조성해서 5월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밸리 사업을 미래 성장의 주축으로 삼고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지율이 인지도 수준에는 못 미치는데 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샤이 심상정 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당들 내부 경선에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제 각 당 후보가 확정되면 심상정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 심상정과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제가 표를 많이 받으면 정권 교체에 지장이 될까 봐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위협받을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에 대한 지지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소수정당 후보이긴 하지만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뭐 타 방송에서도 밝히셨고 그동안 쭉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소수정당 후보 사퇴 단일화 압박이 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촛불 시민들이 이제 과감하게 심상정 달려라, 과감한 개혁 정부 수립해달라 하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퇴는 없습니다. 네. 완주할 겁니다. 네, 후보님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슈퍼우먼 강요 방지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출산이 우리 사회 문제가 된 지 20년 됐는데요. 지난 10년간 80조 2천억을 정부가 투입을 했지만은 출산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기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맞벌이 시대는 일찍부터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산 휴가도 남편도 1개월 의무 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에도 16개월 중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걸 잘 지키는 그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네. 잘 못 지키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세게 줘서 남편들이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또 승진에 지장되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외압 논란 속에 전시되지 못했던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려낸 작품들도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대통령을 희화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닭 스티커를 덧붙였던 이 작품이 3년 만에 광주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전시 취소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진 데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재전시가 됐지만 양면 테이프 자국은 선명히 남았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그 작품을 저희 미술관에서 걸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실추됐던 그런 시민들의 자존감이라든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인양된 세월호의 낡고 녹슨 모습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는 홍 작가는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은 없어져야 한다고 재전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 5월 전시 무산 이후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에 집중하며 그렸던 작품 24점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준 집단 트라우마는 아픔을 직접 대면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 혹은 미안하다 이런 말뿐인 그런 미사여구를 가지고는 이 세월호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이 트라우마가 잠잘 수가 없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고통과 죽음, 이루지 못한 꿈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번 전시는 5월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곡성에서도 AI가 처음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곡성군 석곡면 한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 도중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 농장과 반경 3km 이내 농작오리 등 3만 2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 농장은 최근 AI가 집중된 다솔 계열 농장으로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금요일인 지난 24일 발생해 실수로 언론 등에 알리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기름 유출 피해로 진도군 동고차도 인근 70개 양식장 525헥타르에서 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과 진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광에서 여고생이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9시 30분쯤 고등학교 1학년 이모양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양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가겠다고 말을 한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말을 토대로 CCTV 등을 토대로 이 양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하고 싶은데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두 딸을 둔 학부모의 상담 내용인데요. 지원 가능한 대학은 물론 학생부 성적과 실기 반영 비율 등 상담 교사들의 답변이 이렇게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진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SNS에 개설한 비골 꿈틀이라는 계정입니다. 3월 초에 개설돼서 현재 1,500여 명의 학생들이 가입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올리면 한두 시간 내에 16명의 전문가 선생님이 답변을 주고요. 그리고 학과 정보와 진학 관련 정보까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알려줍니다.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직접 1대1로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광주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미리 신청을 하면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학 전문 상담 교사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문 교사를 보강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차질 없이 건설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99명 중 174명이 찬성했습니다. 보혜양조 임직원들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보혜양조에 따르면 400여 명의 임직원들은 합의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임원은 매달 20에서 30%, 직원은 10%의 임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보혜양조는 강제적인 인원 감축 대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임금을 반납한 뒤 경영 실적이 개선되면 반납한 임금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에는 계속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흐린 날씨 때문에 광주의 아침 기온은 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무려 19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데다가 날씨가 들쑥날쑥하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 오늘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5.3도, 담양이 4.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13도, 구례와 보성 12도로 일교차가 여전히 크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1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